미래를 구현한다 그러면 미래는 일단 기술을 얘기를 하면 미래에 있는 기술은 아직 안 나온 기술이지 않습니까? 고도현대화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최고로 아주 기술이 개발된 고도의 기술을 얘기하고 고도의 지식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최첨단 최신식 최고로 새롭게 만드는 기술을 다 동원돼서 만드는 것이 고도현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인데 미래라는 거는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의 기술을 갖게 쓰겠다 그러면 이거는 좀 아닌 거 아니에요. 미래에 내일 어떤 기술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내일 우리가 섰을 때 내일 그때 제일 좋은 기술은 그 시점에서 고도현대화 제일 좋은 놈 제일 최고로 발달된 놈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그게 우리식 고도현대화를 구현을 해내서 구현을 내니 왜 저걸 하냐? 아니 우리 편안하게 잘 살려고 우리 종로 구민들이 어느 때보다도 살기 좋은 종로를 만들어 보려고 저 고도현대화를 구현을 해보니 이게 세계 어디서 보더라도 본이 돼서 우리도 도시를 새로 만들겠다 그러면 생각이 떠오르는 게 서울의 한기충이가 서울의 종로가 생각이 떠올라야 되고 우리가 문화 엔터테인먼트 도시를 만들겠다 그러면 문화 엔터테인먼트 도시가 지금은 어디냐 그러면 그냥 유럽엔 어디야? 그러면 영국의 런던에 피카딜리 극장 있고 웨스트엔드라는 데 있던 데나 떠오르고 세계 사람들한테 그러면 저기 아메리카 대륙엔 어디야? 그러면 거기는 캐나다는 없고 미국의 어디냐? 맨해튼의 뉴욕의 맨해튼의 브루드웨이인데 그런 식으로 그러면 아시아엔 어디야? 이러면 그럼 서울의 종로던데 요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기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로 모던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서 고도 현대화를 구현을 시켜 나가는데 그것이 우리 좋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대한민국의 신선장 종로로 작동을 하고 그걸 넘어서서 세계의 본이 되는 그 종로를 구현해 나겠다는 게 이제 종로 모던입니다. 근데 이제 종로 모던이랬더니 공무원들한테 종로 모던을 구현하겠다 그랬더니 세계의 본이 되는 우리식 고도 현대니까 너무 의리의리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슨 이런 얘기들도 하고 이러는데 요게 제가 뒤로 그냥 이거는 다 보여드리고 할 시간도 없고요. 그냥 건너뛰면서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주민 여러분들 건강이랑 서비스 지금 들어보셨어요? 우리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거 들어보셨죠? 저 건강이랑 서비스가 이거 저작권은 명확히 해야 되니까 제가 여기 이제 구청장 됐더니 우리 보건소장이 저런 거 하면 좋겠다고 이제 건의를 해주셔서 한 건데 아시죠? 저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치매 때문에 우리가 보건소에서 좀 보건소를 이용해야 되셨으면 치매센터가 평창동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숭일동에서 평창동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권역별로 센터를 지정을 해서 권역 안에서 치매건 무슨 기저질환이건 뭐건 다 요 직각 가운데서 받을 수 있는 걸로 지금 바꿔놓은 겁니다. 더 중증 질환이 나오면 그때는 평창동에 가실 일이 생길지라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이제 그 전에 이제 공무원들이 매일 공무원들한테 이제 좀 이제 새롭게 해야 되는 거에서 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제 공급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수요자 입장에서 우리 민의 입장에서 관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행정을 해보자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저거 왜 하느냐? 종로 모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종로 모던 큰 거 없습니다. 저거 종로 모던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 스마트 행정 조성이라고 써놨죠. 저게 뭐냐면 저희 직원들한테 이 종로 모던을 설명을 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다. 지금 올해 초부터 이제 인수인계 인사가 있고 이래서 이제 업무를 시작을 하는데 그냥 앉아서 통상적인 업무 어저께도 했던 업무 오늘 해더라고 내일도 한다고 그냥 앉아서 이 업무를 하면 이거는 종로 모던이랑 관계가 없다. 근데 매일 똑같은 하던 업무지만 오늘 내가 이 업무를 들고 내가 이거 왜 해?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은가? 이거 조금 바꾸면 우리 민원인이나 나나 다 편해지든지 좀 효율이 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이제 종로 모던을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까지 했던 게 잘 됐네. 그대로 하면 되겠네. 그대로 하는 거고. 여기서 요만큼만이라도 바꾸면 효율도 더 나고, 민원인도 편안할 수 있고, 공무원 스스로도 편안할 수 있겠네. 이러면 바꾸는 겁니다. 그게 종로 모델인 겁니다. 굉장히 대단한 얘기하는 것 같지만, 대단하면서도 대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부분들이 다 고도의 현대화를 구현하면서 하나로 모여지는 게 이제 종로 모델의 구현입니다. 근데 각각의 지금 제가 행정 얘기하고 이랬을 때 보건소도 저렇게 개편한 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지금 공무원들이 각각 그 고민을 시작을 하잖아요. 종로 모델을 구현하려고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나 왜 하나 바르게 하는 건가 굉장히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좀 앞으로 돌아가서 돌린 얘기 잠깐 할게요. 그러면 이 종로 모델이 왜 갑자기 툭 튀어나왔냐? 이거 갑자기 툭 튀어나온 얘기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종로가 한 6, 7년 정도만 우리나라의 이제 중심이 된 게 서울의 심장이다 대한민국의 심장이 된 게 조선이 여기다 이제 수도를 두면서부터인데 조선이 딱 전통사회가 건국이 되면서 이제 경복궁에 광화라고 크게 붙였습니다. 그때는 왕조니까 빛을 날게 비춰서 온 백성을 다 편안하게 하겠다고 광화라고 붙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전쟁을 했습니다. 2번을. 두 번이 아니죠. 3번이죠. 3번 있죠. 양대 전란이 호란도 있었고 외란도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또 전쟁을 하게 되면 저 정도의 전쟁을 받으면 보통 왕조가 망가져서 역성혁명이 나서 왕들이 이름이 바뀌든지 이런지 하여튼 이 조선은 특이하게 저때 조선을 다시 살려야겠다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그 얘기가 시작돼서 영정종 시절에 이제 북학이라고 탑동이죠. 지금 탑골공원 있는 그 동네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기 이제 옛날에 중학교 다니시고 초등학교 다니실 때 북사교육 가서 보면 북학 개화파 이런 얘기 이제 기억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종로 한복판에 탑골공원 있는 근처에서부터 우리가 광화가 아니라 개화, 나라의 문을 열자. 그래서 서양 문물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정말 당시 입장으로 보면 현대화고 이제 제대로 좀 좋게 잘 사는 나라로 근대화를 가보자. 이걸 이제 꿈꾸는 것이 맨 마지막에 결집되는 게 어디냐면 백탑파라 그러는데 그 탑골공원에 백탑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 독립운동했던 서대필 선생을 막내로 해서 백탑파가 모여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좀 잘 살아보자. 그래서 그 에너지가 폭발하는 게 뭐냐면 3.1 만세운동입니다. 만세운동 때 독립만세만들 기억을 하시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우리가 더 이상 왕정 안 한다. 민주공화정 한다. 이걸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타깝게 우리 조상들의 시도가 좌절되는 게 일제가 우리를 침략을 완전히 그냥 확실히 굳히기를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이게 좌절됩니다. 그래서 저기 써놨지만 식민지 현대화라 그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대일항쟁기 우리가 일본이랑 싸우면서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우리 근대화 현대화를 끌고 나가는 그런 식이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진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보이면 지금 왼쪽에 있는 사진 그 2번째 줄에 있는 게 저 신세계백화점이거든요. 저 밑에 그 신여성 한 20년대 사진 같은데 20년대 그 사진 같은데 뒤에 지금 한국은행 보이시죠? 그 신세계백화점 꼭대기나 어디 앉아서 찍으신 것 같아요. 이쪽이 멕시코 써 있는 그 왼쪽에 저거는 신세계백화점 앞이고 2번째 사진은 그리고 오른쪽 사진이 종로거든요. 탑골공원 저기 보이시고 저게 화신백화점입니다. 옛날에 이가에 그 탑골 그 백탑 위에가 저거 피카디린가 단성상가 같은데요. 그때는 그 밑에 멕시코라고 당시에 사롱 이래서 다방 생긴 거 30년대 종로에 있던 다방 저 표지판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러고 이걸 지금 우리 대일항쟁기 저는 강점기라 그러지 않습니다. 일본이랑 싸웠던 시기라 그래서 항쟁기라 그러는데 대일항쟁기 때 왜 그러면 저 사진을 보여줬냐? 얼마나 재밌는 일이 생기느냐? 그 만세운동 일어나기 전에 요쪽에 지금 광장시장 있잖아요. 우리 이 광장시장이 고종 황제가 그때 당시에 지금 우리가 근대라고 표현하지 당시에 최현대식 시장을 여기다 짓는 거 아니에요. 조선 상인들의 상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왜? 우리 야인시대 보면 나오듯이 일본 친구들이 들어오면서 일본 놈들 들어오면서 콘맛지 입고 나오고
명동 남대문 쪽에 상권 조성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항해서 우리 조선 사람들 상권을 지켜내려고 고종황제가 제가 지금 모던 종로 얘기하는 종로 모던 얘기하는 식으로 당시 최현대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껏 최현대를 지켜갖고 광장시장 만들고 뭐 이러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제에 의해서 좌절돼서 일본에 의해서 끌려가는 근대화를 하죠. 그러다가 두 번째 우리가 기회가 언제 오냐? 해방 때 옵니다. 해방 때 와서 그 얘기 이제 더 들어가면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제가 또 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그 재헌 국회의원들이 헌법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정말 전 세계가 놀라는 부분이 담겼거든요. 그러니까 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구축으로 해서 완전히 지금 서양 사람들이 안 하는 완전히 다른 길을 추구하면서 이 복지 해결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좌절이 언제 되냐면 당시에 이제 국제장세가 막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6.25 전쟁하면서 완전히 좌절이 되는 겁니다. 6.25 전쟁에 대해서 완전히 좌절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지금의 국력을 갖기 시작하는 게 언제서부터냐면 이 개발독재라고 불리는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제가 서구식 현대화, 고도 현대화 지금 나눠놨는데 요거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현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서구식 현대화를 추구를 합니다. 모든 걸 다 서양화 했어야 됐습니다. 맞았습니다. 그게 맞았습니다. 그게 맞았기에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식 현대화를 추구를 했는데 그때의 중심지가 어디였습니까? 강남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직전까지 종로랑 같이 끼고 있습니다. 동대문 스케이트장도 어릴 때 왔다 갔다 그러는데 수영장도 있었고 뭐 운동장 다 여기 종로를 끼고 갑니다. 상권이 여기 종로 중심으로 다 있었고 근데 지금 저희가 재래시장 이거를 잘 살려서 옛날 미랑 초현대랑 조화시키는 거 해야 되듯이 근데 그거를 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옛날에 여기를 중심으로 초현대 서구화를 하려면 가능하진 않죠. 그 전에 있었던 전통시장 우리는 지금은 전통시장이라고 부르지만 얘가 초현대였던 겁니다. 그때는 그게 있었고 근데 이걸 바꿔줘야겠는데 진짜 서양식으로 아니 여기 좀 개발하려고 하면 풍전 있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강남으로 나가서 그래서 강남서 지금 뭐 이래저래 우리가 그 과정에 민주화도 이루어냈고 개발독재를 들여갖고 여러 가지 성공한 사례를 남겨서 전 세계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